워크샵 사실 이제 끝났죠. 튜토리얼도 끝났고 워크샵 활동도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완성을 하시는 그 단계만 지금 남았습니다만,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들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몇몇 분들 아마 그 블로킹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블로킹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커들포드 그 채널에 보시면은 웹블로킹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웹블로킹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아시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거기 보여드리는 게 답니다. 소매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 게 있는 게, 블로킹과 세탁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세탁과 블로킹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세탁과 블로킹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단 동물성 섬유로, 뭐 식물성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블로킹을 하는 거에 그 섬유의 그 파이버의 성질을 얘기할 때 동물성 섬유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울 같은 거. 근데 이제 우울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우울은 물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섬유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섬유 가닥들이 팔이 있어요. 팔이.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비늘들이 서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이 섬유질의 팔이 길면 길수록 이게 조금 더 이 부드러운 편물이 되는 거예요, 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가닥가닥이 이렇게 잡는 힘이 세면 셀수록 또 조직이 펠트가 잘 돼요. 천연 성분이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갔을 때 펠트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염두해 두셔야 돼요. 밴드는 계속 살아있는 건가요? 밑단까지 떴는데 더워져서 바늘을 놓고 있어요. 아니요, 밴드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저장해 두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꼭 기계에 저장해 두세요. 마음속에 저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장하시고 이제 지금 이미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시고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 자체는 공방장 채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상 자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영상이 너무 많죠. 한 300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영상이. 저는 복사해서 메모에 저장해 뒀어요. 네, 맞아요. 그게 메모나 그 폰에 보면, 폰에 저장하세요, 여러분. 폰에 메모 이런 거에다 저장하시면 제일 쉽죠. 그게 링크가 있으니까 항상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하게 그 라이브를 하려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 그 블로킹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블로킹은 별거 아니라는 거. 그 영상에 보시면 블로킹 하는 법, 블로그에도, 커드포샵 블로그에도 있고, 커드포샵 유튜브 채널에도 보시면은 그 블로킹 하는 법이라고 나오고, 블로킹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 번. 항상 많은 분들이 새롭게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뭔가 새로운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질문 받는 입장에서 늘 같은 질문을 새로운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별거 아닌 게,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 밴드 내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지만, 절대 단추를 달고 블로킹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나 이런 디자인은 단추를 달고 블로킹 하시면 나중에 레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울 같은 데는 단추 달기가 떼고 다는 게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추 달기 전에 블로킹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달 위치도 밑쪽으로 볼 때 사람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물론 여기에서 카운트를 세갖고 여기 몇 칸째 있으니까 이쪽 반대편에도 몇 칸째 있겠지 라고 세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맞는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밴드를 만들 때는 비율로 따져서 만들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카운트가 맞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링 해가지고 이제 블로킹 일단 첫 번째 블로킹 먼저 다시 얘기할게요. 블로킹은 울 섬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뜨시면은, 사람 손은 기계처럼
똑같은 힘이 아니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로 해도 미세하게 한 땀 한 땀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유들이 다 이렇게 얼기설기 그 엮음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블로킹을 해줘야지만 이 한 땀 한 땀의 그 얼기설기한 것들이 한번 쫙 늘어났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땀이고 이게 한 땀이면 웹 블로킹을 하시던 스팀 블로킹을 하시던 둘 다 똑같아요. 웹 블로킹 같은 경우에 물에 담았을 때 섬유가 이 섬유 자체가 이 파이버가 이렇게 섬유질 맞죠? 파이버가 이렇게 팽창해요. 이렇게 팔들이 쫙 팽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팽창했던 파이버들이 다시 뭐라 표현해야지? 이 손 비닐 이런 게 다시 이렇게 쭉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다시 만나요. 이때 팽창했다가 다시 만나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컸고 얘는 이렇게 작은 고리가 있었다면 팽창했다가 다시 만나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요. 밸런스가. 이 과정을 블로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팀도 마찬가지인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열과 수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열과 수분을 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열이 가해지면 더 잘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했다가 다시 파이버가 모이면서 이 암들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땀이 고르지 못한 사람이 편물을 떴을 때 울퉁불퉁했다면 블로킹 후에는 좀 가지런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니트든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만든 니트든 블로킹을 거쳐야지만 사람 눈으로 보기에 차르르하게 이렇게 가지런한 느낌이 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핀을 꽂고 뭐 이런 과정을 블로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핀을 꼽는 것도 블로킹의 과정이지만 그건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블로킹의 원래 의미란 이 파이버가 팽창했다가 다시 모이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이 과정을 일컬어서 블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한 땀을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눈으로 보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블로킹해서 이제 핀이나 약간의 손힘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여기를 맞춰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세탁과 블로킹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웹 블로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열을 가하고 나면 이 팽창하고 다시 옹물어지는 정도가 늘 같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편물을 짜고 블로킹을 했으면 이 고리들이 이만큼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밸런스를 맞췄어요. 두 번째에는 내가 세탁을 하기 위해서 물에 넣었다고 치면 이 과정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고리들의 크기가 달랐겠죠. 사람 손으로 만들었을 때 한 땀 한 땀이 똑같은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파이버의 길이가 마이크로 단위로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다 달랐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나면 두 번째 세탁을 했을 때는 이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처음처럼 심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편물을 짜고 나면 두 번째 블로킹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탁할 때는 이 밸런스가 맞춰줄 게 그닥 없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 항상 물에 들어가거나 열을 받으면 물은 펠트가 되거나 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인 압력, 그러니까 힘이나 그 다음에 열을 통해서 블로킹을 조절하는 이 과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옷 자체의 모양이 치수라든지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잘 나왔어요. 그래서 블로킹을 해서 힘을 주어서 어느 정도 작은 미세한 그 각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이를 조금 조정하는 요 정도는 힘과 열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 디자인과 게이지의 계산과 결과물 자체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를 블로킹의 힘과 열을 가해서 맞추려고 하시면 옷은 뒤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세탁을 하시면 원래 모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과 오른쪽에 앞판의 길이가 다른 옷을 가지고 내가 너무 귀찮아서 일단 붙이고, 왼쪽 앞판이 조금 짧으니까 블로킹하면서 열을 줘서 스팀으로 당겨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처음에 잠시 동안에는 그 상태로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세탁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그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면서 항상 게이지가 모자라는 쪽에 섬유는 얇아질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면 짧았던 건 결국 계속 짧을 수밖에 없고 긴 건 계속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핏이 뭔가 이상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핏이 뭔가 이상해, 입었는데 뭔가 불편해. 그랬으면 원래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재봉도 뜨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봉을 해도 재단이 잘못된 것을 심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과 요령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잘못된 거를 그런 요령 가지고 고칠 수는 없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다시 하셔야 되는, 재단이 틀렸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 자체가 잘못됐으면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령만 가지고 고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라는 이유로 요령으로 고치는 법을 알려고 하는데, 요령도 실력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요령이 중요한 건 물론 중요하지만 바탕이 없는 사람이 요령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제대로 되었어야지만, 일단 첫 번째로 패턴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테스트 니팅을 하고 패턴을 테스트하고 맞는지, 게이지가 맞는지,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이거를 만들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 손땀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게 패턴에 무언가 게이지가 안 맞았다면 조절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요령이지만 패턴 자체는 뭔가 이제 틀이 딱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옷을 입으려면 팔이 두 짝이듯이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을 해서 무언가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블로킹 하기 전에 뭔가 그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 발견한 걸 고치세요. 블로킹 하기 전에 고치고 그 다음에 블로킹으로, 그래도 내가 다 마음에 들게 했는데도 뭔가 결과물이 살짝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령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열을 가하고 스팀을 주고 그 다음에 박음질을 다시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조금 맞춰줄 수는 있어요. 각을 피팅을 조금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패턴 자체에 무언가 잘못됐는데 일단 블로킹으로 나중에 다시 해봐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탁과 블로킹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블로킹을 할 때 이 모양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잠시 라방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 디자인에서 해보니까 앞판이 들리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고르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의상의 형태와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걸 대충 보고 이쁘냐 안 이쁘냐로 판단하신 분일 거예요. 의상의 형태와 모양과 그 작업의 방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옷 자체의 기본 틀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 떴으면 당연히 앞에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뜨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단 그 앞판과 뒷판이 같이 연결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에 숏 로우가 없었다면 앞뒤판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뒤를 같이 만나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이게 중앙에서 만나는 선이죠. 네, 이게 새들 숄더로 뒷판에 어깨선을 맞춘 게 아니에요. 가운데 중앙 지점, 어깨 중앙 지점에다가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올라오죠. 그래서 재봉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앞판의 길이는 조금 더 길어요. 특히 여성 옷은 앞판의 길이가 조금 더 길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앞이 들려요. 앞뒤가 똑같으면 앞이 들려요. 이제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보통 니트에서는 앞뒤가 같아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는 게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져요. 그런데 이 옷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게 여기 앞에 이 밴드가 뒤에 직선으로 연결돼서 만나는 90도 직각으로 만나는 밴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직각으로 만나는 밴드면 앞이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서 여기만 코스를 살짝 조절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는 이 밴드 때문에 당연히 더 짧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는 더 이렇게 잡는 이 리빙 때문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원래 이 앞판을 따로 해서 여기를 길게 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기는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패턴의 사진을 자세히 보셨다면 앞판이 조금 들려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을 만들 때 제가 그 밴드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밴드 할 때 쇼트롤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결정하시라고 적어놨었어요. 우리가 2단계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쇼트롤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 쇼트롤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이 앞에가 들리는 게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앞뒤가 일반적인 카디건, 여러분은 카디건 앞뒤로 만나서 내려왔을 때 보통 앞이나 뒤나 똑같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어깨 중심이 뒤로 가주던지, 그렇죠? 앞이 들렸으니까 어깨 중심이 뒤로 가도록 앞판이 길어주던지, 어깨 중심 자체가 뒤에 있던지, 여기에 있으면 보통 새들 숄더 같으면 여기에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이 들려요. 그래서 블로킹으로 여러분들이 앞과 뒤를 똑같이 맞추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디자인 자체가 앞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으로 아무리 당기셔도 결국엔 올라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탁 다시 하시면 또 올라가요. 당기시면 안 돼요. 근데 블로킹 하기 전에는 이 리빙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겠죠. 한 이만큼 차이가 났을 겁니다. 한 2, 3인치 정도 앞에 더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블로킹으로 맞춰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를 보시면 이 뒤로 더 처져 있죠. 보죠? 지금 뒤에가 살짝 더 처지는 거예요. 입으시면 뒤가 더 처져요. 그래서 제가 입어볼게요. 루스핏 가디건 있잖아요. 오버사이즈 가디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분 사이즈를 보시면 여분 사이즈도 12에서 거의 한 16인치 차이 나지 않나요?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여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몸에 걸쳐지듯이 입는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이 디자인 피처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올라간 걸 블로킹으로 살짝 잡아주는 정도예요.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죠. 원래 패턴 자체가 그런 거니까 블로킹으로 이거를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기본 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죠? 뒤가 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사실 여러분들 작업해 보셨지만 패턴 앞판과 뒷판이 똑같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디자인 자체에 이렇게 앞판이 올라가는 게 싫으셨다면 이 디자인 잘못 선택하신 거죠. 이런 디자인을 고르시면 안 되거나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쇼트로로 넥밴드를 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된 것 같고, 두 번째 블로킹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웹 블로킹. 저는 지금 요거는 웹 블로킹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웹 블로킹 하고 나서 저는 핀을 쓰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의상에 핀을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핀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핀을 쓰면 저는 사실 의상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숄 같은 경우에
에징 부분에 각을 주려면 핀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핀으로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려면 에징 부분에 각을 줄 때 핀을 씁니다. 옷은 더더군다나 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디멘션을 알고 있잖아요. 디멘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웹블로킹 한 다음에 타올로 꾹꾹 짜고 바닥에다가 이거를 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치들이 있죠. 팔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이 암시에서부터 아랫단 길이, 그 다음에 이 카라 밴드의 너비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를 자로 이렇게 대보고 그걸 맞춰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게 하는 방법. 왜냐면 사람 눈은 자동적으로 무언가의 밸런스를 늘 맞추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면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 두 개라서 사물이 원래는 두 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두 개면 원래 사물이 두 개로 보여야 되는데 뇌가 그걸 하나로 만드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은 왼쪽과 오른쪽에 미세하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걸 하나로 맞추기 위한 인식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센치로 재셨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면 눈을 믿으셔야 됩니다. 눈. 단추 이 레벨을 맞추는 것도 센치를 재니까 여기는 뭐 몇 센치 간격이 몇 센치여야 돼. 근데 막상 다르려고 이렇게 딱 그 표시를 하고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눈으로 보고 예쁜 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블로킹을 하고 나서 대충 그 원래 의도했던 디멘션에 맞게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말립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저는. 놔두고 말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네모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난 형태 그대로 놔두고 말리고 다 말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입어보면 요런 디테일이 나와야 되죠. 카라가 접히는 지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지점들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입어보고 분명히 처음에 입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접히지 않아요. 이게 리빙이